내란 속에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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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내란 속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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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국민 반역 윤석열은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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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네, 힘찬 구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규탄 발언 듣겠습니다. 윤창현 전국 언론노동자위원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제 저 무도한 윤석열의 국민반역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여기 계신 언론인들, 이 앞에 서 있는 언론단체 대표들 다른 데서 만나야 했을지도 몰랐겠습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하루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민의 위임한 그 권력으로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돌리고 입을 틀어막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자가 우리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서울 상공을 휘감았던 무장 헬기의 굉음을 들으면서 80년 광주를 떠올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처단하겠다는 저들의 계엄 포고령을 보고서 전두환 정권에 악랄했던 언론 통제를 떠올렸습니다. 그저 코미디 같은 6시간이라고 치부하고 넘기기엔 너무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역사에 대한 범죄, 민주주의에 대한 범죄, 언론 자유에 대한 범죄, 국민 주권에 대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윤석열을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계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계엄을 참칭한 내란 목적의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불법과 반헌법으로 점철된 독재 회기의 시도, 그것이었습니다. 국회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런 흉측한 괴물 같은 자를 권력의 꼭대기에 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언론단체들이 권력의 퇴진, 대통령의 구속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례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윤석열, 바로 그 자입니다. 단 1초도, 단 1분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기엔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무모한 시대착오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언론인들 똘똘 뭉쳐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내란죄로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젯밤 긴급했던 국회 상황 속에서 계엄군의 총뿌리 앞에서도 카메라를 돌리지 않았던 우리 언론인들, 계엄군의 총뿌리 앞에서도 마이크를 놓지 않았던 우리 동료들, 계엄군의 총뿌리 앞에서도 펜을 꺾지 않았던 우리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에 경의를 표합니다. 같이 싸워 이깁시다.
이 무덥고 이 무도하고 더러운 윤석열 정권 언론인의 주먹으로 끝장내버립시다. 투쟁! 네, 힘찬 투쟁 발언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참석하시기로 했던 분들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다음 순서 진행할 텐데요. 제가 참석들 말씀드리면 투쟁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언하신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 전대식 수석 부위원장님도 이따 기자회견문항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승준 한국기술인연합회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긴급한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박종현 기자협회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윤창현 위원장께서 발언한 동안 하늘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시큼거릴 정도로 파랗고 아픕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 간밤에 너무 고생하셨고 죄송하게도 앞으로도 더 고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조악하기도 그지없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가든 그 사람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내용과 형식 어느 하나도 우리 일반 국민, 언론인은 고사하고 일반인의 눈높이, 일반인의 국민 일반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발언으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괴물이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1000만 이상이었는데 어제 우리 5000만이 그 이상의 경로를 경험했습니다. 150분 남짓 영화 상영기간 시간 150분 윤석열의 잘못된 괴물짓거리 150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이 15일이 될지 150일이 될지 그간 그가 보여온 행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즉흥성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좀 더 우리 사회와 국민의 편에서 좀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긴장의 끈 놓지 않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국회 관계자들, 정치인 인사들 조금 미약하지만 그동안의 심정과 달리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지 이렇게 즉각적으로 다이내믹하게 해제하려는 노력 펼쳐준 것에 대해서 그 점은 분명 평가합니다. 또 하나,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을 군대에 보내놨는데, 그것도 가장 훌륭하다는 특전사에 보내놨는데 내 아이가 이 천인 공노할 과정에 동원됐다고 생각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있다면, 우리 부모가 있다면 그거 자시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참 윤석열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어하지 못하고 지시받은 자 혹은 보고 있던 자들 모두 탄핵되고 구속 수사돼야 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좀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투쟁!
네, 어제 밤 사이에 오늘 제대로 출근은 할 수 있을까,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졸이던 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재의 자유, 우리 집회결세 자유가 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오늘입니다.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박성호 방송기자연합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0분 만에 계엄 해제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계엄 1일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체포 연행 대상입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두 체포 연행 대상입니다. 계엄 1일차였다면 여러분들은, 신문기자들은 편집 가판을 들고 계엄군의 검열을 받고 기사를 내야 했습니다. 계엄 1일차였다면 방송사에는 계엄군이 들어와서 스튜디오에 어떤 진행자가 무엇을 말할지 다 검열하고 방송에 나갔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시나리오가 아니라 40여 년 전 우리 선배들이 계엄군 앞에서 했던 그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계엄이 해제된 1일차입니다. 계엄이 해제된 1일차이자 윤석열을 자리에서 몰아내야 할 1일차가 됐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또 바쁠 겁니다. 곧 윤석열 대통령 사임이라는 긴급 속보를 열심히 쓸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윤 대통령만 사임하면 해결이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지난 봄, 여름, 가을 이 자리 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혹은 다른 자리에서 여기 모인 우리 대표자들은 끊임없이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 언론계, 방송계에는 윤석열이 내려보낸 계엄군이 이미 주둔하고 검열하고 감시해왔습니다. 윤석열만 끝장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체제의 사임, 윤석열 체제 퇴진, 윤석열 체제 붕괴를 온 국민이 이제 봐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국민들이 아우성 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펜과 마이크로 국민들의 아우성을 담아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전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계엄군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 언론을 옥죄한 현 내각의 수많은 국무위원들,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과방위에서 윤석열의 하수인이 되어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방송 탄압, 언론 탄압을 수행해온 국회의원들, 이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계엄 체제의 공동 정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방송통제위원회로 모습을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 어떻습니까? 윤석열 체제 계엄은 그때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건물 안에 우리 뒤에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지원, 당근을 매개로 해서 수많은 언론인과 비판 언론을 편가르고 언론인들을 당근 주면 회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김치찌개 한 번 먹고서 대통령이 기자들 해외 연수 3자리로 늘리지 하니 급히 프로그램 만들어서 언론인들을 마치 무슨 시혜의 대상으로 바꿔놓고 MBC가 신뢰도 1위 했다는 해외 보고서도 장난과 조작의 수준을 넘어서 세상을 왜곡하고, 이 프레스센터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있고 진흥재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 모든 것을 장악한 윤석열 체제의 계엄 세력들을 저는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1일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라! 네! 국민 반역, 민주 파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구속하라!
네, 힘찬 구호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젯밤 대통령 긴급 담화문이라는 걸 계엄령 선포하는 방송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본인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계엄사령부의 포고문이라는 그 포고문이 제 톡에 날라왔습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그 내용의 주 골자는 정당과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통제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입틀막, 전 국민이 입틀막 하라는 이야기, 입틀막 계엄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민주질서, 헌정질서를 언론 자유를 모두 말살시키고 입틀막하게 만들겠다는 이 무도함에 정말 치를 떨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이 여기 계신 언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랬기에 어젯밤 우리 국회가 계엄을 무효로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아무 문제 없이 물러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의 역량, 언론자유의 역량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던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앉아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는 계엄이었지만 내일은 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이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피땀 흘려 만들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그냥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한 왕국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본인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와 우리 국민이 힘을 합쳐서 탄핵하고 그 업무를 당장 정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 당시에 1980년 우리 언론이 보여줬던 모습은 똑같은 계엄의 상황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했습니다. 우리 군이 보여주었던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명령에 복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국민은, 우리의 언론은, 우리의 군인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역량을, 새 역사를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 전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될 것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 모든 언론인, 방송인들이 현장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고 기록하고 역사로 전하는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네, 오늘 급하게 준비한 기자회견인데 발언하시는 회장님들, 대표자분들 말씀이 정말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대로 저희가 활동해야겠다,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김승준 한국기술인연합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기술인협회장 김승준입니다. 저는 어제 그 시각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족들과 같이 눈을 뜨고 이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길이 이렇게 정상적인 그 일이 굉장히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제 계엄 선포와 함께 이루어진 언론 탄압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희 방송기술인은 공정보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방송의 본질을 수호하겠습니다. 투쟁! 네, 저희 다음 순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 진행할 텐데요. 전대식 수석님 가운데로 좀 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정할게요. 이게 기자회견문이 아니고요. 우리 윤석열에 대한 선전포고문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생전에 언론인들이 이 내란이라는 걸 목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오늘 언론인 9개 단체가 정확히 윤석열에 대해서 선전포고하는 그 글입니다. 글 하나 한자 조사 하나 문장 쓰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핵심만 읽겠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지난 반세기 넘게 온 국민이 비로쓴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파괴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였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군을 동원해 민주 헌정질서를 중단하고 국민 기본권과 언론 자유를 짓밟은 헌법 위반이자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범죄이다. 국회의 개헌 철회 의결로 6시간 만에 수포가 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로 치부하기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치른 대가가 너무 크다.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 없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에도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유린한 내란 승계,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으라.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심판을 받으라.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다. 제가 단체 이름 다 읽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 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이 글은 반드시 기자회견문 아니고 선전포고문이라고 동지들이여 기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투쟁! 네, 힘찬 선전포고문 낭독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고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하며 오늘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